안녕하세요. 메타투자자문의 한승훈 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몸담은 분야 혹은 여러분들이 매일 소비하는 곳에서 종목을 찾아보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주식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사야 될까요? 막상 그렇게 골라도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주식이 오를 때는 더 빠질까봐 두렵고, 게다가 그럴 때는 고점이란 뉴스가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주식이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까봐 두렵죠. 즉, 우리가 해야 할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이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소비가 이 회사의 매출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바로 실적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은 제 지인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을 예시로 한번 이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카톡을 보시면 제 지인이 퀘이커사의 오트밀을 얘기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고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비에서 주식 종목을 찾는 케이스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했던 리서치 과정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회사 중에서 알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도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 물을 때는 당연히 그 회사의 실적 발표를 먼저 찾는데요.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걸 주기적으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발표된 실적에 한해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에 쳐봅니다. 구글에 쳐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가 나오는데, 퀘이커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모 회사가 펩시코라고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펩시를 만드는 펩시코 맞고요. 펩시콜라를 파는 걸로 유명하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또 뭐냐면 미국 회사들 중에서 큰 곳은 대부분 지주회사만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검색을 해보면 퀘이커 오츠사의 주가가 검색이 안 되고 이렇게 펩시코사만 주가가 나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게 보이죠. 이 뜻은 여러분들이 퀘이커 오츠사의 실적을 보려면 그 위에 있는 펩시코사의 실적을 찾아봐야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펩시코사의 실적은 어떻게 찾아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렇게 펩시코 뒤에 IR이라고 적어주시면 구글의 earnings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적 발표 자료를 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걸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다가 이렇게 Q4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0K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나머지 Q3, Q2, Q1에는 Q가 적혀 있는데 Q4에만 10K가 나옵니다. 이게 연간으로 발표되는 자료라서 그렇게 다르게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10K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첫 장에 펩시코가 나오고 이제 그 아래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이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펩시코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펩시콜라를 파는 곳이고요. 레이스는 치토스, 그리고 게토레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게토레이, 퀘이커는 제 지인이 소비를 한다고 했던 오트밀, 그리고 트로피카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트로피카나, 이제 그거 팔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펩시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회사에서 각각의 브랜드가 얼마나 펩시코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먼저 실적 발표 자료 보면은 1페이지에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템 7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Financial Result라고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쭉 뒤로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38페이지, 39페이지에 경영 성과가 나옵니다. 경영 성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FLNA, QFNA, PBNA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딱 보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당연히 모르시는 게, 저도 이거 처음에 보면 모르고요. 약자로 만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 2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쪽 자신들의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지금 퀘이커사에 대해서 찾고 있으니까 이제 2번에 가보시면은 퀘이커 푸드를 약자로 해서 QFNA로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페이지로 가셔서 QFNA를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669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뭐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이 숫자를 기억한 다음에 이 전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10,000 정도 되는데 만에서 600이니까 제 지인이 소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인의 소비로 이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6%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플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애플 제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 애플 IR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제 좀 간단하게 돼 있죠.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서비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제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이폰은 아이폰, 맥은 아이맥하고 이제 맥북 프로에 작은 맥북 하나,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뭐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있고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애플 워치 있고 에어팟 있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액세서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애플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는 서비스가 있어요. 무슨 서비스냐? 앱스토어, 그리고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 세 개를 합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에 대해서 저는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5개를 전부 소비하니까 그 회사의 매출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비하는 상품이 그 회사의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그때 여러분이 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니만큼 대부분 그 상품의 특성도 알고 매력도 알고 심지어 경쟁사도 웬만하면 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의 경쟁사가 삼성이라든지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뭐 레노버라든지 뭐 에이수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내 소비를 더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또 만들어낸다. 그럼 그때 비로소 그 회사를 사보는 겁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들과 다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셨던 거하고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실적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는 일도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이걸 보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처음에 찾아볼 때 그냥 우연히 찾아보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볼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웬만하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럼 그때 이렇게 사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회사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승훈 과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